안녕하세요. 이광수 작가의 김씨 부인전 낭독해드립니다. 그녀에게는 무엇이라고 아명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친정 친족이나 아는 이름이요. 또 호적상 이름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자기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들어보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삼남 이녀를 남기고 늙은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임종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는 칭송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쓰게 된 것이다. 김씨 부인은 어떤 상인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아들을 기다리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탄생은 그 집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였다. 벌써 나이가 50이 넘은 그녀의 아버지는 또 딸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담뱃대를 물고 에잉 하고 돌아앉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울었다. 그 언니들까지도 그녀가 태어나는 바람에 더욱 빛을 잃었다. 인연들 보기 싫다. 저리 가거라. 그들의 아버지는 밥상을 받았다가도 말 같은 딸들이 눈에 보이면 소리소리 질렀다. 그러면 딸들은 건넌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었다. 갓난 그녀만이 이런 줄도 모르고 보채다가는 볼기짝을 손자국이 나도록 얻어맞았다. 김씨 부인의 언니들은 하나씩 하나씩 시집을 갔다. 하나는 벼슬하는 집에 가고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하는 부잣집에 갔다. 시집을 간 뒤에는 집에 오더라도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두 언니가 시집을 가고 김씨 부인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부모의 귀염도 받을성 싶건만은 아들 하나도 없는 집에 계집애 하나만 있는 것이 청승맞게 보여서 그 아버지는 가끔 양미간을 찌푸렸다. 김씨 부인의 어머니도 벌써 나이가 50에 가까워서 다시 성퇴할 것 같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의 아버지는 딴 계집을 보아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행세요? 그럼 대를 끊으란 말이야? 김씨 부인은 안방에서 그 부모가 이런 말다툼을 하는 것을 가끔 들었고 또 어머니가 계집애를 내세워서 아버지의 뒤를 밟게 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를 아내로서는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남편의 염탐꾼으로 내세웠던 계집애가 남편과 하나가 된 줄을 안 그녀의 어머니는 죽는다고 야단을 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큰언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시집에서 쫓겨왔다. 이것이 더욱 그 아버지를 괴롭게 해서 더욱더 주색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젊어서부터 근검하여서 자주 성가한 그 아버지가 늦바람이 난 것이었다. 김씨 부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어머니가 50이 다 되어서 성퇴를 하였다. 어머니가 아들이나 낳았으면 김씨 부인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빌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성퇴한 것을 보고는 아버지의 태도가 돌연히 변하여서 밤에 밖에 나가는 일을 중지하였다. 집안은 다시 활락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절에를 다니고 무당집에를 다녔다. 아버지는 산수를 돌아보기 시작하여서 그 무후한, 즉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삼촌의 산수에까지 성물을 하였다. 딸들도 귀염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또 딸을 낳았다. 환영받지 아니하는 생명이 무엇하러 또 이 집에 들어왔는고? 김씨 부인은 울었다. 그 어머니는 미역국을 먹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었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김씨 부인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형제들 중에 가장 얼굴도 어여쁘고 얌전하였다. 학교에 보냈을 리가 없었는데도 재주가 좋아서 한글을 혼자 깨우치고 아버지 몰래 책도 읽었다. 침선, 즉 바느질도 잘하고 모든 것이 알뜰하였다. 청혼하는 데도 있었다. 그러나 손금쟁이와 무당의 말이 그녀가 초추에 시집을 가면 과부가 될 것이라는 것과 북쪽 수성 가진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혼처를 다 물리치고 북방 수성 가진 호라비를 구한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로 그녀는 홍모라고 하는 어떤 장목전 하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다. 나이차가 많았다. 18살인 처녀가 40이 훌쩍 넘은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혼자 울었을 뿐이요, 한마디 항의도 한 일이 없었다. 시집을 가보니 구지레한 헌문짝과 석가래와 널쪽과 기와장과 이런 것들이 앞을 콱 막고, 집이란 것도 친정집에는 비길 수도 없이 작고 더러웠다. 오랫동안 호라비 살림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건지도 몰랐다. 전실의 세간은 새색시의 눈에 안 띄도록 치워버렸지만 전실이 낳은 아이 4남매는 치워버릴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큰애는 아들인데 15살이나 되어서 벌써 중학생이니 김씨 부인에게는 동생이나 마찬가지요. 다음으로는 딸인데 12살, 그 다음은 또 딸인데 8살, 그 다음은 3살 먹은 아들이었다. 김씨 부인은 시집가는 날부터 을씨년스러웠다. 첫날 밤은 그렇지 아니하였으나 이튿날부터는 젖먹이를 옆에 누이고 잤다. 친정에서 천덕이 동생을 보아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젖먹이를 돌보기는 그다지 힘들지 아니하였으나 큰 아이들이 말썽이었다. 첫째로 큰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아니하였고, 셋이 한데 몰려서 이 젊은 계모를 적으로 삼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김씨 부인은 곧잘 네 아이를 거두었다. 이래 30년 동안 김씨 부인은 전실 소생 네 아이를 다 길러서 성취를 시켰다. 그리고 손주 새끼도 5이나 업어서 길렀고 제 소생도 4이나 낳아서 길렀다. 그런데 무던하다는 칭찬을 받아온 김씨 부인이 바짝 말라버렸다. 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보는 미인으로 얼굴 잘나고 몸매 나고 재주 있고 한다던 그녀도 40이 얼마 넘지 아니하여서 아주 노파처럼 바스러지고 말았다. 전실 아이들을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전실 아들을 따로 내고 지 소생 4남매만 데리고 장목전 집에서 나와 새 집을 하나 장만해서 떠났다. 이제 좀 편히 살아봅시다. 남편은 이런 말로 바짝 마른 아내를 위로하였다. 김씨 부인은 머리에 기름도 발라보고 비단 옷도 입어보았다. 분도 발라보았다. 그러나 늙고 마른 뒤라 어떤 짓을 하여도 쓸데없었다. 게다가 김씨 부인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것은 김씨 부인이 자기는 일생을 고생하며 지냈으니 딸은 실컷 잘 살게 해본다고 전문학교 공부까지 시켰는데 그 딸이 그만 졸업과 혼인을 앞두고 죽어버린 것이다. 이 딸이 죽은 뒤로부터 김씨 부인은 아주 귀신처럼 되어버렸다. 몸은 더욱 마르고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별로 악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하고 그녀는 애통하였다. 옆에서 보기에 그녀도 딸의 뒤를 따라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있는 재주가 있다. 딸이 죽은 지 5, 6년을 지나니 김씨 부인이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떠도는 때도 있게 되고 또 살도 약간 붓는 것 같았다. 늦게 낳은 두 아들과 딸도 다들 자라서 소학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 집에 또다시 봄이 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15년만 더 살고 죽으면 저것들이 다 성취하는 것을 보겠지. 김씨 부인은 이런 소리를 하고는 웃었다. 형제들과 아는 사람들도 다 진정으로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러던 것이 지난 겨울에 김씨 부인이 감기처럼 앓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봄이 되어도 낫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필경은 그것이 오늘날 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폐육종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김씨 부인이 죽기 사흘 전에야 그 남편이 비로소 당신은 살아나지 못하오. 폐육종이래. 이렇게 전해주었다. 이 말을 듣고 김씨 부인은 울었지만 곧 마음을 잡았다. 당신이 끝까지 내게 끔찍히 잘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성취하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것이 한이지만은 당신 앞에서 죽어서 당신 손에 묻히는 것이 오죽 좋은 일이요. 김씨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죽는 날 아침에 김씨 부인은 나는 오늘 아침 한나절 염불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봤나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날 밤이었다. 5월 단오를 며칠 앞둔 비 오는 날 밤이었다. 그 비는 온 천하가 오래 기다리던 비였다. 김씨 부인은 늙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병으로 누운 반년 동안에 김씨 부인의 마음은 거울같이 맑아진 듯하였다. 양같이 순하고 어린애같이 착하게 되었다. 더구나 임종전 4, 5일간은 성인이라고 할 만큼 깨끗하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감사와 만족뿐이었다. 도무지 시신이 무섭지를 않어. 김씨 부인이 죽어서 5일장을 지내는 동안에 문상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였다. 김씨 부인이 길러낸 전실 아들과 며느리와 딸들과 손녀들이 모두 거상, 즉 상복을 입고 울었다. 김씨 소생인 자녀들은 아직도 상제 노릇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언제 도를 닦았을까? 장례식 날 이런 말이 나왔다. 전실자식 4남매를 길러내는 동안이 수도 생활이었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들 그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이광수 작가의 단편소설 김씨 부인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